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시던데 저는 정말 어디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딴 남자랑 동거를 하고 계세요. 그것도 시아버님 몰래요. 시아버님은 그냥 사이가 안 좋았으니 따로 산다고만 생각하시지 남자가 있는 건 모르세요.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그걸 시아버님께 알릴 수는 없었죠. 한편으로는 아버님께서 모르시면 큰 문제는 없겠다 싶었는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저씨가 반주로 꼭 술을 드시는데 취하시면 주정을 부리세요. 그분하고 사이가 좋을 땐 괜찮은데 술만 취하면 난리가 나요.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잦아지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저씨랑 싸우시면 울며불며 신랑에게 전화를 하세요. 신랑이 저녁에 일을 해서 전화를 못 받으면 신랑 직장까지 전화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돼서 찾아가 보면 어머님이 잘못하셔서 아저씨께서 몇 마디 하신 걸로 어머니는 중내 사내 하세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더 이상 저희도 안 갔더니 하루는 어머니께서 짐이란 짐은 다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두 분이 싸우시고 오시는 것까지는 안 말려요. 근데 술이 잔뜩 취하셨는데도 꼭 소주를 사가지고 와서 드세요. 그리고 그 뒤가 더 문제입니다. 저희 아기가 돌이 안 됐는데 새벽 시간에 오셔서 아기를 못 자게 하세요. 그리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전화가 와요. 물론 매너 모드도 아니고 밤새 벨소리가 울려대죠. 시끄러운 벨소리에 어머니는 토하느라 화장실에 들락거리시고 중간중간 꿀물 타와라 국 좀 끓여라 시중까지 들면서 밤새고 나면 아침에 신랑이 와요. 그럼 어머니는 있지도 않은 일로 저랑 신랑 사이를 이간질하세요. 신랑은 또 엄마라고 어머니 말 믿지 제 말은 안 믿고요. 새벽에 느닷없이 와서 저한테 막말이며 피해를 준 건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피해자라고 본인이 취해서 와서 제가 무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러기를 며칠 반복하시면 마지막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짐 싸서 가시고요. 이런 걸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하니 오죽하면 전에 살던 집에서는 옆집 사람들이 저만 보면 괜찮냐고 걱정할 정도였네요. 저희가 사정상 2달 전에 이사를 왔어요. 지금 집은 입구에도 CCTV가 4대가 있는데 그걸 주인집이 수시로 확인하시나 봐요. 2달 사이에 어머님이 몇 번 다녀가셨는데 최근에는 그 아저씨까지 따라와서 소란을 피워서 주인집이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음 나가라고 경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더 창피한 건 주인집하고 그 아저씨랑도 아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도 주인집에서 그 아저씨랑 어머님께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지 한 2주 정도는 잠잠했어요. 근데 며칠 전 어머니께서 또 짐을 싸들고 오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와서는 또 술을 드시고 어머니가 조심성도 없고 목소리도 크신데 애기 막 잠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도 같이 있었는데 신랑이 말려도 소용없고 오히려 신랑 출근하니 더 심해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욕하는 걸 들어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돈이죠. 어머님은 저나 신랑 보면 계속 돈만 달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돈을 못 버시는 것도 아니고 대체 그 돈은 어디에 다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솔직히 형편이 여유로우면 어머님 용돈 드리고 하겠죠. 근데 저희는 지금 어머님 대신 갚아야 할 빚도 아직 500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신랑 혼자 벌어서 새 가족 먹고 살면서 어머니 빚 갚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은 그저 저희 보면 돈 아니면 술이네요. 이번에 오셔서도 어김없이 새벽까지 애기 못 자게 하시고 아침 일찍 애기 깨워놓고 어머님은 다시 주무시고 제가 가위나 포크 같은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고 항상 위에 올려두는데 어머님이 사용하시고 바닥에 그냥 놔둬서 애기가 다치기도 했어요. 아무리 애기 위험하다고 해도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그날도 제가 혼자 소갈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 건물에 사시는 신랑 회사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방에서 술 냄새 나고 짐 있는 걸 보더니 단번에 눈치채시고는 신랑 저녁에 일 가면 사모님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도 어머니는 술 먹고 저한테 욕하시고 그러다 아저씨랑 통화하러 방에 들어가셨길래 애기라도 잠깐 편하게 재울 생각으로 사모님 댁에 갔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매일 술 먹고 그러냐고. 애기도 있고 지금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지금 말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내 딸이었으면 내가 10번은 짐 싸서 나오라고 했을 거야. 참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신랑하고 단판 지을 생각으로 진지하게 얘기해봐.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시아버님한테 시어머님 바람 핀다고 얘기해. 그럼 시아버님이 어떤 수라도 써주시겠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대체. 그동안 정말 꾹 참아왔는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펑펑 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저도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진정되고 시간도 늦어져서 집에서 애기 재우려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자마자 안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짜 누가 와서 보면 가정집이 아니라 술집이라고 생각할 만큼 술 냄새랑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 집에서는 도저히 아기를 재울 수가 없어서 쪽팔림과 죄송함을 무릅쓰고 다시 사모님 댁에 가서 아기를 재웠죠. 아기가 좀 잠드나 싶더니 털 들다 놀래며 깨고 식은땀을 흘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기가 스트레스에 피로가 쌓이고 심하게 놀란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응급실에서 나를 지새우고 아침에 신랑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니 자기 졸립다고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신랑한테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애기도 힘들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제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오히려 자기 엄만 자기가 더 잘 안다고 하더군요. 제가 신랑한테 아무리 엄마라도 옳고 그른 건 확실하게 얘기해서 못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신랑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그냥 납두랍니다. 신랑 앞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모습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자기는 저녁에 일을 나가니 저랑 아이랑 새벽부터 아침까지 어머니의 그 모든 술주정이며 폭력을 겪는 걸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 마지막 희망이 신랑이었는데 산산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님은 어디 다녀오신 건지 밤이 돼서 술이 만취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집 앞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어머니를 찾았죠.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욕을 하며 술을 드셨고요. 그리고 잠시 뒤 집 밖이 조용해지더니 누가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저는 아기 달래느라 방에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더군요. 그리고 곧 들리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현관에는 시아버지가 계셨고 그 옆에는 아저씨도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환한 모습과 당황하신 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아저씨까지.
아버지께서는 긴 말 안 하시고 당장 짐 싸 이 말만 하시고는 저한테 오셔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눈치를 보면서 다급하게 짐을 싸더니 아버님 따라가셨고요. 솔직히 어머님께 죄송하고 걱정되기는 했지만 저는 내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엄마니까요. 그날 정말 얼마 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일들이 몰아치고 며칠 뒤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종이 2장을 주셨어요. 저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손글씨로 쓰인 종이가 2장 있었습니다. 한 장은 저희 어머님이 쓰신 거였고 다른 한 장은 아저씨가 쓴 거였어요. 그 종이 내용은 그동안 어머님과 아저씨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저씨의 서명과 아저씨의 아내, 아저씨 자식들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거라 당황해서 아버님께 어떻게 된 건지 물었죠. 아버님께서는 이미 어머님 바람피는 걸 다 알고 계셨고 증거를 모으고 계셨다면서 심지어 그 아저씨는 아버님과 동네에서 형님 동생 하며 지내는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는 너희들 생각해서 참았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줄 몰랐다며 마음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나가신 그날 바로 어머님과 아버님, 아저씨까지 그 아저씨의 집으로 갔고 거기서 어머님과 아저씨의 불륜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각서를 썼다고 해요. 아저씨 집도 난리가 나고 어머님은 이제 아버님하고 합쳐서 다시 산다면서 다시는 너희한테 피해주는 일 없을 거라고 너희 부부끼리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신랑이 말 안 들으면 아버님한테 전화하라고도 하셨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듣기만 했지 사실 시아버지는 어렵기만 한 존재였는데 제 편에서 든든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아버님 덕분에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했네요. 이제 둘째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 편이 돼주시는 좋은 분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